2025년 4월 5일 미국 특징주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어제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이죠. 6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도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S&P 전 고점 대비 17%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전 고점 대비 22% 하락을 하게 되면서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습니다. 보통은 전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조정, 그 다음에 20% 이상 하락하면 하락장에 진입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관세에 대한 이슈로 JP모건에서는요,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내년 1월까지 매 회의마다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서 2.75에서 3%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연준이 관세 영향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 등 추가 조치를 보류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은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를 보게 되면 중국이 4월 10일부터 모든 미국 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 미국이 중국에 지난 2일 부과한 상호관세와 같은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경제지표 하나가 나왔는데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22.8만 명 증가를 했는데, 2월에 7천 명은 증가, 그 다음에 컨센서스 14만 명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2%였는데요. 컨센서스가 4.1이었거든요. 이를 상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시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의 경우는 아무리 빠져도 지금 38,600포인트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걸 확인을 보니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37,800포인트까지 약세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어제 16,000포인트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15,150포인트까지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은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있었는데 아무리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5,120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됐거든요. 그런데 급락이 나오고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4,950포인트가 다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또 이슈가 좀 나오면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단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말에 긍정적인 또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38,600포인트까지는 1차, 근데 긍정적인 얘기 나오게 되면 이거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39,300포인트를 2차 저항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말씀드렸던 대로 15,150포인트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15,900포인트 위로 뚫고 올라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위에 있는 저항은요, 1차적으로는 거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S&P 500도 역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5260포인트 위로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의료 관련주가 의류예요. 의류, 신발 이쪽 관련주가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개장 전에 이런 악재가 계속 나왔고요. 의류, 신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역시 약세가 좀 이어졌죠. 엔비디아가 7% 약세, 애플이 7% 약세, 마이크로, 알파벳 3%대 약세, 아마존 4% 하락. 메타 플랫폼스가 5%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엔비디아의 경우는 7.36%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0달러를 붕괴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100달러 이후는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중국 관련 전기차 역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기술주 역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인텔이 11.5% 하락을 했는데, 인텔은 대만의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지분 20%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으로 미국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졌고요. 플란테어 테크도 역시 11%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암 홀딩스, 웨스턴 디지털, 버티볼딩스 역시 10%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제는 뭐 거의 폭탄 맞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 관련주는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85% 상승을 하게 되면서 84,038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시총 2위 이더리움이 0.96%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리플이 3.9%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다른 암호화폐인 도지코인도 역시 7%대 상승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자마자 암호화폐가 피난처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원래 암호화폐는 주식보다 더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미 증시의 낙폭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관련주도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그나마 버텼던 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잉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죠. 중국에 항공기를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부품도 수입하고 있어서 프리마켓에서 4.55% 급락이 나왔었는데, 장 마감에는 9%까지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복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금융주도 역시 약세가 이어졌는데, 개장 전부터 빠르게 약세가 이어졌는데, 대출카드, 소비자금융 등 경기 흐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관세 리스크는 소비 위축과 함께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까지 동반을 하고 있어서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관련주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리스크가 있으면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보통은 자산이 몰리는데, 어제는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최근 금값이 랠리를 계속 이어갔죠. 그런데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차입 투자자가 마진콜 상황,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현금 확보를 위해서 안전자산인 금을 매도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전통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유틸리티, 신재생에너지 모두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전통에너지가 약세가 이어지는 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거의 7%대 약세가 이어졌고요. 전일도 역시 6%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큰 폭으로 지금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와 함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도 역시 관세 곧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일 뭐 관세에서는 제외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관세를 따로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곧 언젠가 관세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매 유통, 음식료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식 체인 업체 같은 경우도 역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관세 조치로 인해서 실적자들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외식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 고객의 경우는 반발 그 심리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암호 쪽에서는 어제 이슈가 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좀 이어졌는데,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 방위 연구 계획국이 퀀텀 벤치마킹 이니셔티브의 최종 후보 15개 기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트랩 이온 시스템과 초전조 콕피트 등 다양한 양자 아키텍처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인데, 여기에서는 리게팅과 아이온큐가 포함이 되었고요. IBM과 휴레패커드 같은 대형 기술 기업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가는 약세가 이어졌죠. 드론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G2도 역시 당분간은 상승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리기판, 로봇, 테마 역시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확인을 보시게 되면 뭐 게임스탑의 경우는 어제 최대 주주가 지분 인수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나 풋라커 이런 종목들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고위 관계자와 관세 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뭐 베트남에서는 관세를 0으로 맞추려고 지금 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류 관련주나 신발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갭이나 온 홀딩스, 뭐 데커아웃 코퍼레이션, 밑에 보시게 되면 크록스, 아메리칸 이글 아우터스, 에버크롬비 앤 피치 쭉 보시게 되면 나이키, 룰루레몬 뭐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서 원목을 수입을 해서 파는 그런 뭐 홈 관련된 종목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나무 이런 거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이 관세가 뭐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의 악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은행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대출 수요 감소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핀테크 업체 어펌과 페이팔 역시 악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비 업체도 개장 전부터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제뉴인 파츠는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뭐 어제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난감 제조업체는 보통 중국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번에 보복 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듀폰의 경우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독점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드스트롬 역시 뭐 지금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인수가 무산될 시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관심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외에 실적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투자은행들이 기관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일반적으로 내고 있는데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복관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상보다 더 지금 세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를 한 것보다 아마 실적이 더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우려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변경이 될 가능성도 역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실적주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주를 얘기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실적 체크는 개인적으로는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할 건데 만약에 그 개인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에 뭔가 또 다른 이슈가 나와서 주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스크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더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떨어진다고 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